저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는 서울 출신 대통령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꽤 있다. 비수도권의 정치가 점점 더 약간 작아지고 폐쇄성이 커지고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그들만의 리그로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전형적인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. 약간 고향도 대구지. 네, 대구 사람이세요. 네, 고향도 예. 대구고 뭐 변호사고 약간 얼굴도 좀 기득권 친화적으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생겼고 뭐 학교도 뭐 나쁘지 않게 그냥 뭐 무난하게 뭐 잘 다녔고 김앤장에도 네, 잠깐 있었고 K대 이런 나오셨습니다. 식으로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아니 뭐 물론 그냥 경기도권에 어디 출마해서 운 좋게 국회의원 되면 좋죠. 근데 네.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러니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나 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사실은 좀 있었고 그러던 중에 제 주변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이상한 면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그분들이 호남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. 제안을 하셨나요? 네, 왜냐하면은 너가 부족한 면도 호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당 심지어는 넓게 봐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봐도 호남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젊은 보수 정치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. 네. 우리 정치사에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저를 꼬드겨서 제가 또 이제 약간 그런 꼬등이 잘 넘어가거든요. 네. 제가 들어봐도 당장 고생하겠지만 저도 약간 공명심이 있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정치사에 그래도 한 획을 긋고 싶다. 그런 생각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많이 갖고 있을 때여서 알겠다. 그러면은 광주 출마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정현 대표님과 상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순천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네. 이정현 전 의원님과도 상당히 교감이 있으셨겠어요. 이제 정치를 하는 어떤 뭐랄까 방향성이나 관점은 좀 다르지만 예. 인간적으로는 거의 제 정치적인 아버지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오,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제가 참 좋은 게 제가 정치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분이 이정현, 정병국 서로 약간 생각은 조금 다르시지만 예. 인성적으로는 되게 좋으신 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참 운이 좋아요. 그러니까 저를 잘 이끌어 주시는 네. 좋은 분들을 잘 만났어요. 아니 그럼 이제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건데 네. 그러면은 순천으로 가서 정치 활동을 하신다. 거기에서 이제 지지 기반을 넓힌다. 그러면 이정현 전 의원과도 약간의 좀 뭐 경쟁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정현 전 의원은 순천을 혹시 버리고 다른 데로 가십니까?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경쟁할 수도 있죠. 할 수 있나요? 그리고 제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. 그만큼 네. 그냥 존경한다는 존경합니다. 의미지. 맞아요. 일단은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호남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. 막 호남을 위해서 뭘 특별히 하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지역 대하듯이만 했으면 좋겠다. 다른 지역. 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맨날 5.18 얘기, 그러니까 5.18 민주화운동 물론 중요합니다.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야, 너가 예를 들면은 부산에 갔을 때 아니면 마산에 갔을 때 부마 항쟁에 항상 가서 뭐 그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 아니냐. 대구에 가서 뭐 대구 228 뭐 이런 걸 안 하듯이 광주에서도 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물론 5.18을 존중하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.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다른 지역이랑 마찬가지로 경선하는 게 참 멋진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빨리. 예.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선 사치죠 그게. 왜냐하면 좋은 후보를 꽉꽉 채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랑 이정현 대표님은 약간 둘 다 중요한 자원인데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나가서 할 거고 이정현 대표님이 지금 최근에 저랑 이제 한 중앙일간지에서 1대1 대담을 빡세게 했는데 거기서도 대놓고 천하람이가 나가면 천하람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. 아마 뭐 다른 지역구 가실 수도 있겠네요. 가실 것 같다.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서로 신뢰가 아주 돈독한. 네, 저희 신뢰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조이어스 데이라는 분의 댓글 한번 읽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. 천하람 위원장님 가끔 더 라이브 보면서 꽉 막히지 않은 유일하다. 예. 유일까지. 국민의힘 소속으로 느껴져 신선했습니다. 부디 승승장구하셔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수당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. 아유. 한 말씀 해주시죠.
잘하겠습니다. 이분은 아마 천하람 위원장님 팬이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뭐 제가 유일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리고 그렇죠. 예. 이게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. 아 그래요?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지역구 공천 눈치를 별로 안 봐도 되고요. 제일 큰 거예요. 네, 예. 제가 만약에 지역구가 꿀지역구여서 이제 권력자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저는 제 지역구에 감사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저도 그래서 의원이 되고 나면 챌린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원이 아닌 게 커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이 그럼 왜 이렇게 목소리도 못 내고 막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냐를 네. 보면 물론 이제 비겁한 변명일 때도 있지만 네. 의원총회를 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의총에서 결론이 났는데 내가 나가서 딴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거든요. 그렇죠. 네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할 건데 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가 좀 꽉 막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. 예. 네. 좋습니다.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우리 천하람 젊은 정치인인데요. 저는 사실 지역주의 이 문제야말로 지난 50년 한국 정치가 풀어내지 못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. 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판단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수도권 나가셨으면 순천보다의 가능성은 훨씬 높았겠죠. 아무래도 그렇겠죠. 예. 네.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시대적 과제, 노무현 대통령의 필생의 과제이기도 했던 그 과제를 이어가는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또 진보 민주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에서 그 과제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노력을 좀 해왔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제 얘기부터 하면은 저는 지역주의 타파를 중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. 예. 저는 뭐 굳이 따지면 저와 저희 당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답답해하는 건 그런 거예요. 오늘 우리 이제 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에 떠오르는 젊은 사람들 한 10명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. 네. 그 사람들 중에 지역에서 정치한 사람 있어요? 없어요. 네.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, 거의. 그래요?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아닌가요? 제 얘기는 제 지역이 있어요. 제 말은 지역이라는 의미가 네. 비수도권. 비수도권. 네, 없죠. 네. 거의 없어요. 없어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이게 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경제적인 균형추는 수도권으로 이미 넘어온 지가 뭐 한참 오래됐고 근데 정치적인 균형추에서는 비수도권이 잘 버텨왔어요. 뭐 YS도 있고 DJ도 있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약간 충청에 뭐 JP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비수도권이 존재감을 갖고 왔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는 서울 출신 대통령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 중에 비수도권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네. 왜냐하면은 텃밭에 가면 거기 또 텃세가 있고, 그렇죠. 반대로 예를 들면 텃밭이 아닌 저처럼 가면 또 그것도 지역주의가 있고. 그렇죠.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정치인들이요, 전부 지방 호족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. 지방 호족. 네, 뭔가 이렇게 신선한 비전이나 아젠다 있거나 능력이 특별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. 그 지역 출신의 그냥 잘 나갔던 뭐 판검사 출신 아니면 고위공직자 출신의 그냥 돈도 적당히 있고 조직력도 있는 10대째 여기 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지역 호족 같은 분들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고인물 리그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떨어뜨려요. 좋은 새로운 인재들은 전부 열린 기회의 땅 수도권에서 도전하고 싶어 하니까. 그렇네요. 저는 순천에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잘 봐라. 천하람이가 연고가 없는 어디 예를 들면 고향에 연고가 전혀 없는데 고향에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. 만약에 순천도 그런 곳이 된다면 아니면 더 넓게 봐서 전남도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열려있는 인재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올 수 있겠냐. 저는 극단적으로 순천 출신이 대구 가가지고 민주당 달고도 출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 고인물이 아니라도 물론 이제 지역 대표성이 있으니 어느 정도 그 지역 출신인 게 유리하겠지만 도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폐쇄성을 우리 비수도권 정치가 가져서는 안 된다. 저는 그래서 지역주의 타파 뭐 넓은 의미에서는 뭐 일맥상통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비수도권의 정치가 점점 더 약간 작아지고
폐쇄성이 커지고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그들만의 리그로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여튼 그거가 제 얘기고 민주당은 어찌됐든 PK 지역에서 열심히 했어요. 원래 어느 정도 기반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오고돈 뭐 누구야 뭐 김경수 다 만들었잖아요. 그랬죠. 예, 그리고 예. 이번에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망했다 하지만 기초의원에서는 꽤 선방했어요. 예. 풀뿌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민주당은 그리고 TK에서도 지난번 재보궐에 봤을 때 구민에서도 35% 나오고 대구에서 네임드 정치인들 막 김부겸 이런 분들은 떨어져도 40% 이상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어요. 어느 정도. 네. 왜냐하면 대구에서도 기초의원들이 많이 당선돼요. 민주당. 그렇죠. TK에서 그 예. 정도 성과라면 대단한 네, 거예요. 그래서 네. 오히려 이제 그 저희 코가 석자고 호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주 재보궐 막 8%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이정현 정운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개인기로 했던 거고 기초의원들을 배출해야 돼요. 기초의원들을 배출해야지 이게 풀뿌리가 탄탄해지는 건데 예. 아무튼 국민의힘은 아직 갈 길이 멀다. 갈 길이 멀다. 네. 아마 광주 전남 지역에 국민의힘으로 기초의원 혹은 강역의원 당선된 사례가 없죠. 전남에 유일하게 기초의원 된 게 유일하게. 순천시의원인데 야. 그마저도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예요. 비례로. 비례는 예. 나머지 지역은 역설적으로 뭐냐 하면 비례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. 다 떨어졌다. 지난번 지방선거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네네. 거의 최고의 분위기였는데도 그렇죠. 네. 광주 전남에서 뭐 지역구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례도 막 떨어지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.